안녕하세요. 누적 모의고사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건데 1번입니다.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가 등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현황 등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6월 초과해서 무단으로 휴업할 수 있는 경우를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 답 5번이죠. 5번.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농지법의 경우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국회의원 선거 당선되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과태료 부가건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과태료 부가건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운영규정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거래정보사업자니까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개시의무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과 관련되는 것,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여서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은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뿌린 자가 그들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500만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주택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이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니까 3분의 1 이상, 3분의 1이니까 6명이 3분의 1이 2명이니까 7명이면 3명은 돼야 되겠죠. 3명? 2명 틀렸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의 경우 실무교육 안 받고 직무교육 받습니다.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두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관할구역 밖으로 사무소 옮긴 경우를 보겠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자, 개업공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할 수 있도록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는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신고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모두 다 틀린 것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6번 주택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내용 틀린 것입니다. 자, 틀린 거 정답은 3번이네요. 차임 등의 정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하는 경우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제외한 군만 경기도와 광역시에 있는 군만 신고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들고 가야 되고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으면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들고 가야만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 지금 7번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갑, 을 봐야 되겠죠. 먼저 갑은 부동산 거래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해제 신고를 하였고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었다. 과태료 1,000만 원의 20%가 포상금이죠. 그래서 갑 20만 원이네. 1,0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네요. 20%면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 A에 대해서 200만 원. 그 다음에 니은은 을은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냐고 계약을 체결한 B. B를 신고했네요. B.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벌금과 상관없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B에 대해서는 을이 했으니까 을이 50만 원. 그 다음에 D것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C를 신고하였으나 신고관청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했는데 해제되었는데 해제 신고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해제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아예.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자, 그 다음 C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C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D. D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D. D는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했고, 신고관청은 D에 대하여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다. 과태료 1억이면 과태료 금액의 20%니까 2천만 원인데, 한도액 2천만 원이니까 둘이 동시에 갔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 500만 원씩 줍니다.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을 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지요. 자, 그 다음에 미영, 을은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시를 신고하였다. 이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입니다. D에 대해서 50만 원. A, B, C, D, E. A, B, C, D, E네. E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액수가 되겠는데요. 갑은 700만 원, 갑은 700만 원, 을은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포상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포상금,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28번에. 자, 다음은 8번. 틀린 것인데,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가 되려고요. 그래서 신축, 개축, 정축 100만원 이하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가 되려고,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3천만원 이하가 되려. 답은 5번이네요.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 신고 시에만 X죠. 6억 이상입니다. 이상. 초과 시에만 X입니다. 암기 프린트 13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규제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고요. 자, 다음은 9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 3번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 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거고요. 3번이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47번에 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 요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죠.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받아야 됩니다.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0만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면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비법인 사단은 등록 안 됩니다. 자연인이나 법인만 됩니다. 비법인 사단은 안 된다. 즉 종중명의로 등록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등록하려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물론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지만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했는데 한국부동산원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뭐 위탁할 수 있는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의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합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개수형 문제죠. 중개 대상물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대토권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될 수 있는 것이네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상물이고요.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어요. 도시 및 주관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물론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고요. 권리금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미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은 13번. 중개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개보수와 관련된 것. 틀린 것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교환계약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D가 틀렸습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죠.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 따라서 틀린 것 정답 2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 2개가 틀렸습니다. 중개보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네, 틀린 것인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자,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요.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요.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 맨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하지는 않고 사본 제출하지 원본은 사무소에 놔야 되겠죠.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보정설정금액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정설정은 법인의 경우 2억 원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는데 2억이 아니고 4억입니다. 법인은 4억, 법인의 분사무소 2억,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즉 개인의 경우에는 2억이고요. 특수법인은 2천만 원입니다. 특수법인은 2천만 원. 그래서 법인 4억이고요. 분사무소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B, C, D, E 4개네요. 4개, 2억 곱하기 4개 하면 8억, 주된 사무소 4억 하면 12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자,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매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용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기간 2년입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토지이용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자, 자금 조달 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렸네요. 2번. 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입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은,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아닌 경우는, 수도권 등인 경우에는 1억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6억입니다. 6억.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13번 맨 밑에 나와 있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그래서 3억의 경우에 하나여 제출을 해야 된다. 3억 이상의 경우. X네요. 6억입니다. 6억.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틀린 거. 네, 5번입니다. 진동, 소음의 경우 일조량 소음 진동은 확인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해야 됩니다. 환경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특히 일의서시 지금 확인 설명에 관해서 틀린 것인데 1번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즉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교부는 쌍방이고요.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교부는 당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쌍방이죠. 당사자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4번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무상중개라도 확인설명해야 됩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9번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서 써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죠. 계약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원칙 3개월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 확인설명을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다. 4번이 맞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5번은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 했는데 무효는 아니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옳은 것을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옳은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명할 수 없다 해서 X고요. 명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성명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은 간판은 안 달아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개업공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일 뿐입니다. 1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21번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대해서 모두 옳은 것은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취소 사유 맞고요.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맞고요. 계약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 맞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 맞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옳은 것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21번입니다. 중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권리금 중개상물 안 되고요. 가압류된 토지, 가처분된 것,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되고요.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중개상물 됩니다. 그러면 기역, 디귿, 리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표시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표시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 2번이 정답인데요. 보조원 성명을 표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조원 성명은 표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했는데
예, 거짓으로 표시광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다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는 걸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맨 밑에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면, 종가형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명시해야 됩니다. 또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광고하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개개, 입주간, 총사방, 개개, 입주간 8가지를 명시해야 된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했는데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500만 원 과태료에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는 그러면 저 거짓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 부당한 표시 광고, 어디, 이게 중개상, 요거요? 네. 그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이게 중개상물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500만 원 과태료는 맞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요. 포상금은 무부양,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 공시. 이 광이 뭐냐면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갑이 개업공개사죠. 갑이 개업공개사고요. 보조원이 을이고요. 병이 의뢰인이네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 이전에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맞네요. 그 다음에 갑은 을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4번 갑 개업공개사가 병, 손님, 의뢰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 보조원은 직접 손님, 의뢰인,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당연히 잘못한 을 보조원 책임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번 갑 사장 개업공개사 책임 인정되어 손님, 병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상권 행사니까 다 토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또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지정 취소 사유 암기 프린터 8번에 부운정 1회 부운정 1회 이렇게 5개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한 경우 D급 빼고 다 해당되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 1회. 자, 다음은 26번 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이네요. 이게 개정됐죠. 매매는 천분의 7, 임대차는 천분의 6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가 15억 이상인 경우. 옛날에는 매매는 천분의 9, 임대차가 천분의 8이었는데요. 개정됐고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첨부의 구 0.9%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교환 계약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고요. 4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3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27번 교육입니다. 교육제도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그 다음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원은 주식회사 임원,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직무교육 받고요.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거는 연수교육 내용입니다. 연수교육 내용. 4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만 공짜로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2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이 2014년도에 도입돼 가지고요. 지금 이제 올해 10년째 연수교육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10년째 연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이제 하는 거죠. 10년 됐으니까 연수교육이 도입된 지.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근데 변경신고는 가능한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는 업무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해고가 10일입니다. 10일.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 10일 틀렸고 7일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암기 프린트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직무계획 내용은 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며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가 연수교육 내용이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고요.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건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옳은 것인데요.
주거지역 얼마입니까? 주거지역 60, 상업, 공업 150, 녹지지역 200, 그 다음에 미지정 얼마요? 250, 그 다음에 미지정 250 아니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60이죠. 60 맞네요. 지금 옳은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타, 농지, 임야, 비도시지역에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